네, 반갑습니다. 무한타임스 시청자 여러분. 네, 정용호의 작심 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작심하고 발언하는 작심 토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다음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무한청사입니다. 난데없는 무한청사 같은데 무한청사 하시면 아마 무한군청 청사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무한군청 청사가 아니고 전남도청, 그러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한청사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신 게스트분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그리고 목포시민주권행동 공동대표 여인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인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3년 대학 때 제가 이제 92년 부여학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총학생 회장이셨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우셨던 선배님이시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만에 또 이렇게 나름의 이제 좋은 또 자리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무한하고 먹고 가까이 사는데 사실 그 근황만 서로 이제 알 정도였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게 이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정말 30여 년 만이네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 전남도청사가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함과 동시에 무한청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청사, 갑자기 왜 전남도청사가 무한청사로 바뀌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부해보고 앞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무한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남학을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도로 위에 노면에 무한청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봤어요. 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나쳤는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청사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미 이거는 이제 전남광주 통합 때부터 이미 무한청사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혹시 이 통합이 이 광주로 쏠림 현상만 가속화되고 결국은 지역은 소외되지 않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만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한청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무한청사라고 하는 이걸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광주는 광주청사인데 무한은 무한청사야? 왜? 광주는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청사고 무한은 무한이 무한청사이려면 광주는 서구청사가 돼야 되잖아.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옳은가 맞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까지 좀 다양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청사하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변화의 법률적 근거죠. 이 무한청사가 등장하면서 표지판이 싹 바뀌고 있고 전남도청사는 이제 무한청사로 바뀌게 됐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전남도청 남학 이전 20년 그러니까 2005년에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해가지고 20년 전남도청의 행정을 이끌었던 행정중심지 전남도청에 대한 역사 애국적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사람들의 통합을 추진했던 의도자들의 의도가 담긴 그 지역 홀대 폄하 뭐 이런 표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지금 무한청사 관련해서 주민들의 혼선인 것 같아요. 이게 군청사를 말하는 거야, 시청사를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한군청사로, 그러면 남학도청사는 없애고 거기에 무한군청이 이주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민들 반응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담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곳 남학도청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경 균형 발전과 전남의 100년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리신 역사적인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인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전남도청을 무한청사라는 껍데기뿐인 출장소로 방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짓밟는 일이며 이 지역을 유령도시로 전락시키려는 명백한 지역 소외입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렇게 주민의 삶이 위협받는데 눈치만 보며 침묵하는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 서삼석, 김원희 등 그들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해야 될 그들이 비겁한 정치적인 세법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호한 결기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시장께서는 실제 남학의 이제 오룡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데요. 젊은 청년이신데 지금 이제 원래 그 남학도청사가 생기는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이가 지역 균형발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법안이 이렇게 될 때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들이 뭘 했냐, 무능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토를 하시기로 했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서남권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는 오히려 좀 말씀이 좀 순화해서 나오신 거다. 분노는 지금 게이지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정치권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 문제 이야기를 하면 애초에 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설계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의구심이 아니라 이게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영배 시장은 계속 그 행정의 주요 컨트롤 타워를 광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사 문제, 예산 문제, 정책 문제, 이 가장 핵심적인 것, 이 권한의 문제를 광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권한이 있는 곳에 권력이 집중됩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균형 발전은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균형 발전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곳에는 사람도 많고 돈도 좀 몰려 있고, B라는 곳은 사람도 적고 그 소외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균형 발전하려면 우리가 100이라는 어떠한 그게 있으면 A와 B의 50대 50으로 나누면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B에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B를 좀 끌어올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A는 뭐 내릴 수는 없잖아요. A는 현상 유지를 하고 B가 올라오는 동안까지는 A는 현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물론 A라는 도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정치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그걸 다독여주고 좀만 참자라고 하는 게 정치 역할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그렇게 설계되고 있는지 저는 정반대로 설계되고 있다. 오히려 잘 나가는 A에 70을 주고 안 나가는 B에 30을 주는 이런 방식이고, 저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영배 시장이 그 도민과의 대화입니까? 여기에서 광주하고 무안하고 한번 투표 한번 할까요? 여론조사 할까요? 누가 이긴가? 광주가 이겨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악권 주민들은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보를 크게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무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최소한
우리가 뭐 광주권, 동북권 이거 비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능한 이 정치권이 도대체 뭘 할 거냐.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무한청사니까 무한청사와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우리가 이후에 오늘 계속 토론할 건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달릴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심각성을 알았느냐라는 거죠. 애초에 광주 전남 광주 통합을 할 때 4명이 모여서 전남지사, 광주시장,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 4명이 모여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필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예요. 말이 되나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광주청사를 하려면 저 처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도청이 돼야죠. 전남청사가 돼야죠. 무안청사가 아니라 전남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어요. 그걸 의정부청사로 안 하거든요.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어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진주에 있어요. 그걸 진주청사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 뭐 이 전남 광주만 유일하게 무안청사로 하는 건지 이건 전남청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려, 안배, 약자에게 배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도 마찬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배려 이런 차원이 고려가 됐었는데 배려가 안배가 빠져버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결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데 지금 입법기관이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뭘 했냐 정치권이 이제 그 점이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지점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아니 이게 저 민영배 시장의 그 인수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층위가 맞지 않다. 층위가 맞지 않다라는 건 광주는 광주청사인데 왜 전남은 무안청사냐. 그렇죠. 이게 맞지 않다라는 네. 것이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 광주는 광주청사인데 왜 전남은 무안청사냐.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질의 한 대목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여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 아니 이 정치인들도 무감각한 것을 넘어서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인 입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행안 이 법안 검토 심사 과정에서 아무 발언도 안 했다는 거죠. 핵심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남학 청년 시민 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전남청사가 정확하게 전남도청사가 어떻게 무안청사로 격화가 돼서 전남도민의 의지가 이제 한순간 무안군으로 이제 좀 작아지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도 들고 제 주 생활권이 남학인데 남학에서 살고 장사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겪게 될 상실감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무안청사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남학에 왔을 때의 기대감, 전남도청 소재지라는 그 네임밸류로 남학으로 이제 이주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무안청사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남학과 오령 여기에 꽤 많은 인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남학과 오령에 거주를 이제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로 인해서 무안청사로 격화가 됐을 때 이분들은 계속 남아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주 직장 생활도 남학의 전남 도청으로 인해서 이제 오신 거지 무안청사로 이제 격화됐을 때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이제 다시 광주로 빠져나갈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그 일들에 비해서 가속도로 더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무안의 존치마저 이게 통합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무안 군민, 남학 주민으로서 매우 붕괴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통합 이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이 가장 빨리 나타난 게 선관위죠. 선관위가 광주로 이제 전남 선관위가
옮겨갔고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각상호 시민이 지적하는 부분은 졸속 통합에 따른 행정 중심지, 전남도청 행정 중심지였던 남학의 형폐화, 이걸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졸속 통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통합 과정이 과연 상향식이었냐, 하향식이었냐, 졸속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광주 전남은 한 생활권이에요. 그건 누구도 네. 부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이 광주와 전남이 분리가 됐는지, 그리고 왜 광주와 전남이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분리할 때도 그렇고 통합할 때도 그렇고 이게 시민들의 의견과 이게 반영돼서 한 게 아니에요. 네. 분리할 때는 그때 당시 권위주의 시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자독재 시대의 네. 어떤 마지막 단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그래 너희들 분리해. 그래서 네. 분리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통합도 역으로 말하면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네. 흔히 우리는 하명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본인들이 네. 일방적으로 이 다시 통합을 선언해 버린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게 이 지역에 정말 본인들이 말하는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어요. 아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 시민들의 목소리 핵심은 뭐냐면 그거였거든요. 자, 그래.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해. 그런데 지금 이 핵심은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이라는 빨대가 지역에 빨대를 꽂아놓고 자꾸 빨아가니 네. 지역은 지역대로 방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논리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 좋아. 그러면 광주라고 하는 거대 이 상권이 있어.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서남권과 동북권이 광주에 빨대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아무도 못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 네. 지금 당장 하지 말자. 그리고 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우자. 이게 지금 이제 무한청사 문제도 나오지만 이런 그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고 나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데 6월 지방선거라는 일정에 이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서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젖속으로 이게 처리가 됐고 그 효과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통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7월 1일 날 됐으니까 이제 한 달이잖아요. 네. 앞으로 2달, 3달 아니 이제 1년, 2년 가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겠죠. 근데 이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주민의 이해 요구에 반영한 상향식 통합이 아닌 위에서 정치적으로 내리먹김식의 하향식 통합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 통합이 결국 이제 법률에서 기본적인 역사 청사마저도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현실로 드러났던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신도시 청년들이 이제 우려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목포에서 이주해온 청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학 5, 6 지역에 있는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목포에는 신도시가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청이 내려온 게 2005년에 내려왔잖아요. 예. 93년도에 이제 전남도청 이전이 결정되고 예. 전남도청이 2005년에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보니까 93년도에 그 전남도청을 결정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박준영 도지사였는데 박준영 도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남 산악권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네. 도청이 내려오니까 전환점을 만들겠다 네.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도 여전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게 네. 화두였던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했는가? 네.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 입장 차이는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지금도 서남권은 여전히 소외됐고 낙후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만 다를 뿐 여전히 가난하다는 이야기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청이 내려와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무언가 좀 안정적으로 되려고 해요. 네.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도청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도청 효과가 좀 이제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치로만 보면 목포 시민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목포 시민 수가 딱 10년 전하고 지금 비해서 5만이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25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목포 시민들이 갑자기 이제 사라졌겠어요? 네. 이분들이 신도심 신축 아파트 찾아서 남학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목포에 있는 부영 아파트는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목포가 그만큼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도청이 제 기능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도청이 그렇죠. 네. 더 역할들을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왜? 솔직히 산업 시설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남학이 역할을 더 보강해줘야 네. 그나마 이 목포와 무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서남권이 그나마 현상 유지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남 광주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돼버렸어요. 네. 전남도청이 2020년에 그 전남 개발 5개년 계획에 그 발표한 내용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발표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남학을 그 전남의 행정 중심지로서 남학을 특화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민영구 지사는 계속적으로 전남도청의 핵심 부서를 광주로 다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전남도청은 더 이상 그 남학은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남학이 도시가 정주 여건이 갖춰진 주거 단지로서 도시가 완벽히 갖추어졌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차례 기사를 냈습니다만은 남학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도 유령 도시입니다. 낮에는 베드타운이죠. 예, 잠만 자는 곳. 네. 낮에 가면 아이들과 노인밖에 없는 도시. 그리고 전체 상업 지역이 실제적으로 보면 3분의 1도 상업 지역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이주연 청년들이 불안감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뭐 부동산 값이 하락할 요인도 높고.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행정 통합으로 통해서 더욱더 빼앗길 게 많다라는 지금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에 대한 우려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남학은 이게 점점 약간 보완이 되고 있는 네.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령 가보세요. 네. 오령은 더 심각해요. 네. 그 남학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남학이 베드타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령이 완전한 베드타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지금 현재 있는 전남도청의 주요 기능이 광주로 빠져나가면 그나마 남학에서 뭔가 장사를 해보시려고 오셨던 분들이 눈을 어디다 돌리겠어요? 그렇죠. 또 다시 광주로 가요. 예, 그러면 이 효과는 이 부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목포에 있는 시민이 네. 남학으로 이주를 가서 남학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남학 사람들이 광주로 이사를 가요. 네. 그러면 남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사람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광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산악권의 인구에 악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지금 통합의 논의가 절실했던 것이 어찌 보면 목포, 무안, 서남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생활 공간 그리고 풀지 못한 지금 산업시설 이것을 공동 대응하고 하나의 어떤 생활 공간이라는 통해서 통합의 논의를 좀 내실 있게 가져갔어야 할 필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남권이었는데
난데없이 위에서 꽂아 내려버리고 네, 그렇죠. 전화가 통화하면서 이 기회마저도 못 참아 짓밟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시게요. 지금 이제 각기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시는데 무안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원중 의원의 의회에서는 이제 건의안하고 예, 또 우리 지평부 같이 예, 뭐 대책위원회 합동 뭐 민관협 합동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예, 또 서남권 예, 지자체들과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지 무한 네. 혼자 대응해서는 조금 힘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예, 공동 대응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 이거에 대해 성명서 발표하고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우리 군하고 지평부하고 군하고 집의회하고 함께 예. 뭐 민간 대책을 만들었고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을 먼저 들어가지고 1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005년도에 강주에서 전남이 분구되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남학 예. 신도시로. 예, 이때는 지금 무한 청사로 격화시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우리가 전라남도 도청 소청이었잖아요. 도청 뭐 앞에서 전라남도 도청 무한 청사라든지, 예, 예, 아니면 전라도청 예, 청사라든지 이렇게 이름 만들어야지. 무한 청사로 하면 예, 다른 데서 봤을 때는 한 군의 조그만 청사로 인식되기 네. 때문에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행정 권한이 사실상 강주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무한 청사라면 누가 봐도 조그만 군의 청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지금 이제 무한청사에 대한 반응, 자신의 이제 견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그 맞는 이야기죠. 예.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도의원들도 만나보면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본인들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민영배 인수위에서도 이게 층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뭐 주민공청을 하겠다, 아니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방식의 그 이야기들을 네. 하거든요. 근데 아니 국회의원이 이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있고 이게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 전남도청을 전남청사라고 하지 않고 무한청사라고 하는 것은 광주청사와 이 동급으로 놔두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광주는 광주청사인데 무한은 전남은 무한청사라고 하는 건 그 너네들은 우리 출장소 개념이야라고 하는 암묵적으로 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고도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면 현상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법률 개정안 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주민공청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만큼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김산 군수의 이번 지방선거 주 공약이 통합 특별시의 주청사 무한 확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지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미지수고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도 솔직히 불분명한데 이제 시민 그러니까 번영회를 통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주청사를 무한해 달라 이런 이제 시위 위주의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이제 본질적인 게 무한청사 문제, 주청사 확정 문제가 제기된 본질적인 시작점은 법이었죠. 전남강주 통합특별법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동북권이 연대해서 힘이 제일 약한 무한이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는 자신들의 의도가 있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전남도청을 전남청사라고 하게 되면 광주시청의 광주청사와 전남도청의 전남청사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 기능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이후에 논의할 때 1대1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전에 차단을 한 거죠. 무한청사라고 하는 순간 전남도청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전남도청은 없는 거잖아요. 전남 동부청사는 있는 거죠. 근데 전남 동부청사는 그 출장소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광주청사가 광주시청이 중심이고 전남도청을 흡수 통합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은 이걸 안목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후에 민영배 시장도 하는 이야기가 행정 핵심 기능은 광주청사에 둔다. 재밌는 건 이 주소를 또 그러면 주소는 전남도청에 두는 것도 아니야. 주소는 동부청사에 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주소 형식적인 주소는 동부청사에 두고 핵심 기능은 광주청사에 두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전남도청은 뭐냐? 전남도청은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부시장 2명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 유지 기관 기능 유지 기능이 사라지면 그건 기관으로서 기능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구에 나와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방금 본 그 무언가 막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람이 여기 종이 한 장에 쭉쭉 갈겨 쓴 거예요. 그렇죠. 갈겨 쓰면서 그때 그냥 무한청사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담겨 있는 본인 이 뜻 우리가 이제 이 뜻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홀대 무한을 수감권으로 홀대하겠다는 그렇죠. 의도, 전남도청의 역사성을 부정해버리고 홀대하겠다는 의도와 그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었던 거죠. 동서로 우리 김용록 전남지사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게 동서 갈라치기였습니다. 솔직히 말 의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청사 문제도 이러는데 그 갈라치기, 전남을 그나마 힘이 없는 약한 전남을 동서로 갈라쳐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악권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 김원희 서삼석 의원에게 그 당시에 당신들이 법안이 제정될 때 뭘 했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자료로 한번 봐보시죠. 답변. 사주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 네 명이 이 사인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애초에 사인에는 주청사를 전남도청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강기정 시장이 뒤집을 때 그건 뭐 됐는지 그거 물어봐야죠. 근데 뭐 됐어? 그 뒤집은 기자회견 할 때 백그라운드로 서 있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고 왜 당신 합의한 정신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엎으냐. 그러면 광주 전남 통합 전남 광주 통합 없는 거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좀 벌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저런 건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본인이 이 과정에서 뭘 했을까? 이 시민들은 목포 시민들은 뭘 했을까?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책임 전가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름 벌려놓고 마지막에 이게 책임 전가의 발언이 어떻게 하겠냐 법 개정과 관련해서 물었을 때 나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실행할 것입니다. 유체이탈이죠. 전형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곧바로 나는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면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무한청사라고 하는 명칭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즉답을 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한청사 문제는 이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 같은 분부들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여기 지금 무한이잖아요. 무한 읍내 나가서 시민 자꾸 물어보세요. 목포 시내 나가 시민 자꾸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전남청사지 이게 무한청사냐 100이면 다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면라고 퉁칠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이건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법 개정안 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삼석 의원도 답변서를 보내. 서삼석 의원이 싸웠나요? 불참했다. 그러니까요. 네. 싸우지 않았잖아요. 좀 삭발이라도 하고 그래. 아니 뭐 굳이 삭발까지는 뭐 이야기 않지만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고 그러면 싸워야죠. 그렇죠. 당 내에서 싸우고 이걸 막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니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고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겠다는 두 분 의원님들 답변서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없어요. 네. 여전히 본인들이 마치 야당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서삼석 의원은 나는 여기 서명 안 했어. 네. 나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김원희 의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아니 본인이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다니까요. 네. 본인이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사주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서삼석 의원의 발언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관련해 물어보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전히 뭐냐면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무슨 충분한 의견 수렴 안 필요해요. 다 보시다시피 지금 뭐 교수님, 시민들, 지방의회 다 모두가 무한청사 공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전형적인 유체 이탈 책임 전가 답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결국 이제 뭐냐면 이 지금 주청사 확정의 문제 그리고 조직 개편에 관한 특히 이제 핵심 기능 기획 인사 예산이죠. 기획 인사 예산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디에 비치할 것인가 문제는 민영배 시장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민영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민영배 시장과는 통화를 하지 못했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추진단, 그러니까 전남 광주 행정통합 추진단에게 사무관에게 질의를 해서 이 답변을 얻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명칭에 좀 층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 광주면 전남을 하든지 아니면 예. 동부도 다른 명칭을 쓰든지 점을 이제 파악하고 있고 예. 이걸 포함해가지고 개정안 전체 이제 최대한 뭐 속도감 있게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뭐 실무 의견 받고 향후에는 이제 명칭 관련된 건 좀 대외적인 거 부분이니까 외부적인 뭐 공청이나 의견을 좀 들어서 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역사성이 부정당한 왜곡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일단은 그 명칭의 층위가 좀 안 맞은 부분을 좀 하는 거죠. 이제 광주는 광주고 예. 저희는 뭐 마치 그 광주는 광역시 이름인데 이제 저희 전남은 전남이 아니라 무안이라는 이제 다른 층위가 좀 다른 이제 예. 명칭을 사용한 거 그리고 또 동부는 전남 동부라 쓴 거 이렇게 명칭에 좀 층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개정할 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역사성의 부정, 지역 홀대 의도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은 이제 그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는 안 하나 층위가 맞지 않다로 문제 인식을 공감을 합니다. 네. 그죠? 근데 어떠신가요? 이 답변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행정 차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거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남도청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이거 밀어내려고 할까? 네.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전남도청과 광주시청이 동급으로 가면 안 되는 무언가 내부적인 또 사정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고민들도 들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층위의 문제는 결국은 이 무안이라고 하는 소재지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는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네. 도시의 명칭을 사용한 네. 거고
그리고 전남도부청사는 정부청사는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여기는 뭐 높여준 거죠. 출장소인데 이거는 급을 올려준 거고 네. 이런 건데 일단은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법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추진단은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 개정은 의회의 몫이죠.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지금 이제 추진단이 말하는 것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 시의 입장을 건의하겠다는 거죠. 국회에 지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서 향후 좀 바라봐야 되고 제가 이제 의회 통합특별시 송영곤 시의장에게도 질의를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어차피 지금 특별법이 급조돼 가지고 예,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도 있고 예, 또 우리한테 맞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시행령 과정에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러겠죠. 우리가 몰라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예. 권한이나 이런 예. 것들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예, 몰라서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예, 이거를 지금 제가 1호 행정 예, 지시로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 수석 전문위원들이 앞장서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예, 전부 찾아내서 세 개 분류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특별 우리가 개정 전반에 대해서 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한번 그거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많이 그렇게 논의하십니다. 찾아내서 저한테 보고 네. 될 것 같습니다. 안 찾아내면 내가 그거 잘못돼 예. 있다는데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보면 이제 극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극조 특별법이 극조됐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1호 지시안으로 지시를 하겠다. 자기가 문제 인식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1호 지시안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안청사 명칭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건 이렇게 시의장의 권한인가요? 이건 이제 국회의원 권한인 거죠. 국회의원. 네, 이걸 이제 하여튼 국회에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네. 건데, 당연한 이야기죠. 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그 교체하고 그 표지판 교체하고 그 비용도 다 들어가는데 또 그렇죠. 하면 또 비용 또 들어가는데 그게 여튼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문제는 네.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아까 이제 그 추진단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8월 중에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 이건 이제 청사 명칭 문제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과연 이 조직 개편안에 이 무한청사라고 격화시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직 개편안이 나오냐 네. 아니면 정말로 이 서남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라고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 개편안이 나오냐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한청사로 이건 시급하게 가야 될 문제지만 무한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꿔놓고 나서 조직 개편은 그냥 주요한 인사 예산 정책 기능은 광주로 가져가 버려. 네. 이러면 그냥 빈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남청사라고 네. 하는 우리는 방금 송영건 의장도 그러고 아까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남도청을 지켜냈어, 전남청사를 지켜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전남청사는 그냥 겉멋만 있는 껍데기가 돼버려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무한청사를 전남도청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남도청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유지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핵심 주기능 기획, 인사, 예산이죠. 세 가지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 8월 달에 어차피 또 서남권과 통합특별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획, 예산, 인사 이걸
우리 민시장이 어디에 배치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광주죠. 현재까지 이걸 지금 막으려면 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최소한 산악권, 저는 이거는 동북권도 똑같다고 봐요. 함께 네.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동북권은 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광주라고 하니 거대 이 생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악권이라는 이 광주에 비하면 경제력이나 뭐로거나 최소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이 생물체가 있어요. 균형 발전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건지는 그 삼척 동자도 아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해야죠. 그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강주로 결정을 하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산악권은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이 의견을 이제 공동으로 발표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목포대학교 고두각 교수님에게도 한번 지역 발전을 이에서 어떤 전남 강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헌법에서 자치분권을 어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 주민들의 대표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인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은 어떤 우리 어떤 지방 자체의 어떤 엄청나게 반하는 행동이다. 최소한의 어떤 그 지역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법칙이 내에서의 어떤 주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마을 통합도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쑥닥쑥닥 다 해버렸냐 이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절소 통합 과정에서 어떤 민의의 반영이 거의 안 됐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마을 활동 이제 마을에서 일을 해보면 요즘에 많이 대두는 게 뭐냐면 그 도로명 주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큰 마을에가 또 작은 마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우리 마을의 사례인데, 그 뭐 이제 큰 마을의 이름은 사내인데 우리 마을의 이름은 우족동이에요. 근데 도로명 주소에서는 산에길로 몇 번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작은 마을이 수백 년 동안 존재한 역사가 있었는데 도로명 주소를 개편하면서 그 마을의 이름을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마을 이름 붙여버린 경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다시 해주라. 도로명 주소 우리 마을 길이 있다 원래. 이 문제가 상당히 유사한 문제예요.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어찌 보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지방자치에 반하는,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이 뭐 지금 더 지나고 지방자치가 이제 일정 안착화 단계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도 치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훼손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는 권위주의 시절부터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일명 하향식이었다면 지방자치는 아래서부터 민의가 만들어지고 이게 정치에 반영되고 다시 말하면 내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자치 핵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남 광주 통합 과정이 과연 그러한 어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따랐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 중앙 정치가 판을 깔아놓고 내려먹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내려먹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래서 통합특별법 300몇 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하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열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형식적으로 도지사가 그 권역별로 다니면서 했죠. 근데 저도 참석했는데 그거 뭐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돌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 그렇죠. 우리가 뭐 다수결 기본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다수결에 기초한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어야 할 사안인데 그런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했죠. 간담회 가지고. 법적으로야 뭐 이건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자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사 주민투표를 하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주민투표로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통합되면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받아들이는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그 주민등록 이걸 처분을 띄니까 내가 전남도 어디가 아니라 광주 전남이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벌어지고 있다는 거 참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가는데요, 토론이. 지금 표지판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민심 위반 또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게 이 표지판 설치거든요. 도로에 무한청사가 쓰여지고 길거리 표지판에가 이제 무한청사가 등장한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해봤어요. 담당 도로 그 표지판을 교체했던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남도청이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현재, 그리고 이제 표지판이 예산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전체 교체하는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측이 지금 자기들이 한 30만 원 한 개 교체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조직 개편과 법안을 발의를 다시 해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주민들이 혼란이 한 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찌되었든 간에 주청사 문제의 논의에서 시발점은 결국은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법안이 발의되고 수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전남도당위원장을 하셨던 김원희 의원, 서남석 의원도 전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은 서남권의 대표 정치인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책임은 주민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 신도시의 꿈을 안고 이주해온 지금 남학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인두 대표님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남 광주 특별시가 통합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무한청사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마이크를 국회의원들한테 마이크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해라고 그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 아닙니까? 그럼 답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답을 안 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를 만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수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텐데 통합과 관련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줘라. 더 이상 그 답을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책임 전가하지 마라. 정치가 본연의 자기 역할을 해달라,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정용호의 작심 토크는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절대 가리거나 피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작심하고 토크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면, 우리 원타임스 유튜브 방송은 철저히 이렇게 모금을 통해서, 시민 모금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이게 전남 광주를 대표하는 정말 정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일로농협 협동조합에서 오늘 제작비를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방송하게 되었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후원 계좌 번호가 아래 자막에 나가니까 꼭 후원 부탁드리고, 오늘 여인두 대표님과 정말 30년 만에 시사 문제를 가지고 예전 다시 청년 시절로, 청년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좀 느낌이 나는데요. 즐거웠었고, 향후 저희가 의대 문제, 지금 서남권 문제가 뭐 엄청 많이 산 적이 있죠. 의대 문제, 군공학 문제, 또 서남권 통합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만간 또 초청해서 고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